팟캐스트의 선명,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2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틀 연속 청정구역 녹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일 보니까 좋네요. 데일리로 할래요? 데일리로 하고 출연료는 그대로. 어때? 정말 최악이다. 최악의 근무 조건이죠. 네. 뭐 좋습니다. 이동영 작가를 매일매일 보고. SBS만큼 줄게 그러면. 데일리로 하자. 아니 SBS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SBS만큼 줄 테니까 데일리로 하자. SBS에 2배 주면 생각해볼게요. 닥쳐.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정영진 씨하고 함께 녹음을 했고 오늘은 시사 토크로 또 2부를 이렇게 꾸며보도록 할 텐데 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지 못해서 저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이 71회에서 한승역 사연에서 떡 관련 얘기. 제가 또 공교롭게 오늘 오메기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작가님이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떡은 먹는 게 아니라 치는 거다. 정말 이런 화장품 광고처럼 쓰레기 같은 먹지 마세요. 네, 몸에 양보하세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몸에 양보한 떡에 대한 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지난 사연자분께서는 아직은 피드백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냥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안 물어봤을 것 같아. 못 물어봤을 것 같아.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야지. 그렇죠. 솔직히 못 물어보죠. 그러니까 헤어질 거면 물어볼 수 있어. 헤어질 거면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면 돼. 그거 뭐 했다. 그거 물어보고 헤어지고. 물어봤다가 남자가 사실 그거야 이러면 어떡해? 그럼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아니 근데 내가 너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런 개쓰레기 새끼. 당장 꺼져. 아니 피드백이 없다는 건 안 물어봤다는 거지 뭐. 그렇죠. 방송은 들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작가님하고 그 오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만나기 전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황 말이에요. 왠지 그냥 그렇게 해서 정신 승리하고 계속 만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창석 씨. 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과거 업소 출신이야. 너무 잔인한 비유 아닙니까? 저 지금 예를 들어 과거에 원나잇을 했던 걸 알게 됐어. 현직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여자친구가. 네. 그러니까 없어졌는지 알게 됐어.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여서. 지금 출근합니까? 아니 뭐 끝냈지. 예전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잠깐 다녔어. 어떻게 헤어집니까? 과거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착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저는 헤어질 것 같아요. 헐. 니도 왜 헐이야? 아니 세상 개방적인 척을 혼자 다 해놓고 뭘 헤어져. 아니 이거랑 다른 사연이야 완전히. 너 옛날 남자친구 호파 출신인데 가정이 힘들어서 호파 출신이었어. 지금 절대 안 한대. 대신에 너한테 막 신기술 막 올 때마다 막 신기한 거 막 알려주고 그래. 아니 꼭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꼭 없어져라고 꼭 뭐 2차 가고 꼭 그렇게 생각하냐? 아닌데 아닌 업소도 있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니한테 그랬어. 나는 정말 그 집안 상황이 어려워서 잠깐 2차 절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술 옆에 따라주고 이런 것만 2차는 했다. 뭐예요? 오메기떡. 진짜? 그랬으면 어떻게? 1차는 그러면은 가라오케 같은 데서 그냥 같이 노는 거고. 그래. 잘 아시네요. 출근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오픈 개방적인 지금 엄청 사랑해도. 난 잘 안 돼. 왜냐면 나는 그 과거는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은 왜 그렇게 살았어요? 나요? 뭐라는 거야? 내가 왜 2차 가고 그랬어? 2차 안 갔어요. 난 3차, 4차 갔어요. 2차에서 멈출 수 없어요. 네, 알았어. 근데 나는 그래요. 형은 상관없어요? 난 상관없어. 지금 안 하면 되지 뭐. 내 옛날 일인데 뭐 어때? 진짜요? 저는 약간 과거를 몰랐으면 하는 성격이라.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그 사랑하는 정도를 무슨 측정기로 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요? 다시 뭐. 내 사랑이 그런 불특정해.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어쨌든 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사연자께서는
잘 만나고 계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할 만나세요. 거고요. 만약에 방송 들으시면 저희한테 메일로라도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시기 좀 그러면 메일로라도 후기를 보내주시기 아니지, 바랍니다. 후기가 안 물어봤으면 후기가 없지. 못 물어봤다고라도. 못 못 물어봤어요. 물어봤다. 그냥 그냥 만날 잘 거예요.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뭐, 그래서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비서 증언하는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댓글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는 의견은 뭐 그런 거더만. 국회의원들 뭐 다른 거는 다 통과 안 시켜주고 지들만 올렸다고 뭐 이런 거더만. 근데 그게 국회의원 월급을 올린 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의 월급을 올린 거라 그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다른 법안 되게 느리고 지지부진하게 해도 자기네들 식구는 잘 챙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도 우리 국민입니다. 네. 직업이란 정치인의 보좌관과 비서라는 직업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너네끼리는 잘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다른 데 지지부진하게 한 이유는 서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정책이 다르면 반대하고 찬성하고 할 수가 있죠. 똑같은 거지. 맨날 현대차 노조만 월급 올리고 나쁜 새끼들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지 뭐.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좌관 잘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올려주신 거를 좀 몇 개 살펴볼게요. 꽃등심 사조님께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박지희 아나운서는 반성하세요. 왜? 수다맨들 듣다가 빡쳐서 난생 처음 팟빵에 댓글 달러 왔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팟캐스트 여신 박누리 아나운서라는 글을 올려서 인기글에 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가 팬이었죠. 네. 이청정구역은 선명야를 표방한 팟캐스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김정원 아나에게 밀립니까? 이건 제가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 아닙니까? 지난주인가 김정원 아나의 자지 발언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섹스 발언을 들으니 애청자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야동처럼 밀려와 참을 수 없더군요. 그냥 이대로 밀리고 만 겁니까? 소심 잃지 말아주세요. 저를 팬으로서 남게 해주세요. 환승은 싫습니다. 오. 라고 해주셨네요. 이게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정원이가 되게 세게 요즘에 수다맨들에서 얘기해요. 아, 진짜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막 수다면에서 하나? 합니다. 네. 그리고 길게 하지도 않아요. 포인트로 단어로 가요. 사실 뭐 김정원이 하는 것 박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편집한 것만 그대로 올려도 난리 납니다. 저요? 근데 내가 차마 앞으로 방송생활 못하니까. 박누리 앞에 인생도 있고 해서 내가 진짜 그쵸. 다 편집해 주는 거지 진짜. 거의 그거 2차 나가는 올리면 급의 발언들이 많아가지고. 난리 납니다 난리나. 예. 네, 그래서 우리 꽃등심 사조님께서는 화가 나서 댓글을 달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직접 좀 와보시면은 환승할 일은 절대 없지 않을까. 예. 네, 저희 녹음하는데 직접 오셔서 저의 편집 안 된. 29금 발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건 29도 아니야. 그럼요. 49쯤. 그건 정말 예, 야설에 목욕탕에서 50세 이상 아줌마들이 나누는 얘기야. 야설에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목욕탕에서 아줌마들이 나는. 아유, 깜짝 놀라요. 아, 참, 다음 의견 만나볼게요. 이사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청정구역 첫 방송부터 재밌게 듣고 있는 박아나운서와 동갑인 여자입니다. 반가워요. 이번에 환승역 그 여자 사연으로 이 작가님, 오창석님과 얘기하면서 남자들 의견에 뭔가 찝찝하지만 동의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작가님과 오창석님은 제 기준에서 너무 쿨해요. 추울 정도로. 저 같아도 그런 문자 보면 가볍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 자상한 남친이 떡친다 이런 내용으로 카톡하면 왠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욕도 한마디 안 하던 남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카톡 주고받은 착각하시는데요. 남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카톡하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욕? 욕은 기본이야. 그러니까 네. 남자들끼리 만나면 진짜 별의별 얘기 다 한다니까. 왜? 그 대학생들 자기들끼리 남자 그 단체 카톡방에서 성희롱 얘기 하다가 그걸 풀려가지고 막 엄청 이제 욕도 맞아요. 고대생 많잖아요. 고대에서, 다들 그렇게 놀아. 그렇게 지들끼리. 모든 남자가 다 그럴까? 모든 남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 대부분 남자 그렇게 놀아요. 근데 당연히 자기 여친 앞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여주. 누가 그런 모습 보여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지. 너도 말이 여자친구끼리도 진짜 엄청난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솔직히 그렇죠. 하지. 야, 그래. 저는 이번 남자친구 거기서 도부 냄새나 뭐 이런 거. 집에 그런 말은 안 어쨌든 그건 하잖아, 솔직히. 엄청 하잖아. 뭘 안 해. 그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남친이 다 한다고 생각해봐. 기가 막히지. 단체방에 그런 있는 거 똑같은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뭘 그래. 우리 뭐 욕 같은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있게 차라리 지켜주는 욕을 해. 거지, 뭘. 그렇게 욕할 거면. 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공개됐을 때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앞에서는 친구들끼리 욕하고 나 앞에서는 욕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편한 정도가 다른 거지.
이번에 송영무 국방장관 또 말실수했거든. 미니스커트 짧을수록 좋다. 뭐 개회사와 축사는 뭐. 축사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뭐 그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미친놈이지. 공식적 석상 그런 말. 도라이 같은 말 하지. 근데 남자들끼리 그렇게 한다고. 지들끼리 술 처먹고 할 때는. 그거 누가 뭐라 그래. 딱 깔깔 웃으면서. 하긴 또 그래야지. 너무 그런 거 못하는 남자들은 재미가 없어. 그래, 뭐. 근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그러니까. 자리에서 해서 정말 잘못된 건데. 그 공과 사를 구분해갖고 하는 건 이게 뭐 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인 나 모를 때 자기들끼리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다 재단하면 너 그럴 줄 몰랐네 하면 뭐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이사라님 그렇다네요. 제가 너무 소심한가요라고 했는데 사실 내 남자친구는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길 원하는 게 우리 또 여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이길 바래요. 서로 그냥 지켜주는 걸로 합시다. 예.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이 작가님처럼 쿨하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연애는 늘 예측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 아나운서님이 처음에 헤어져라라고 했던 의견도 꼭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우리같이 세심한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 여자들이 많을 테니까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네요. 내 앞에서는 그러지 말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뒤가 똑같길 원한다기보다 걸리지 말자 정도로 걸리는 게 잘못이다. 이 정도로 하고 뭐 어쨌든 그 카톡 들킨 친구는 그래도 행복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네. 잘 많이 피고 잘 피우는 새끼들이 안 걸려. 그렇죠. 어쩌다가 하는 것들이 걸리거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뭐든 바람이든 뭐 카톡이든 걸리지 그래 맙시다. 카톡이든 뭐 걸리지 말라고. 그 카톡도 안 걸려서 삭제했어봐. 이런 문제가 뭐가 있어? 아니 그리고 나는 일단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는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보는 왜 게 남의 문제인 거를 것 같아요. 봐. 지금 뭐 다 개인의 행복하면은- 프라이버시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기 있는 카톡의 화자가 그 사람이랑 동일시된다고 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냥 그날에 그냥 느낌대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뭐 남자친구 있을 때 싸우고 나서 친구들 단톡방에 나 진짜 이 새끼랑 헤어질 거라고 막 그래. 헤어질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의견. 네.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네요. 오, 좋은 의견입니다. 지진 전문 분석관. 지진 전문석관 우남철 씨. 포항 지진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고 싶은 게 있어서 메일 썼다고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었는데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자기 스스로 차단해 놓으신 분들은 설정을 바꾸면 되지만 남태우 씨 같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차단해놓고 자꾸 자기한테 안 온다고 왜 차단한 국가가 거야, 날 그거를? 버렸다고. 설정에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어울린다. 3G 폰이나 초기 LTE 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1번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한다. 안전디딤돌. 2번 라인 메신저의 재해 속보를 활용한다. 3번 트위터에서 기상청 지진정보 팔로잉하고 알림 켜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좀 널리 알려달라고. 좋은 정보네요. 좋은 그러게요. 정보인데 기상청에서 청정구에게 이런 걸 해서 광고를 해요. 정말 기상청 돈 없어? 정말 사장님. 광고를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딱 됐잖아. 이건 분석관입니다. 예산 집행관이 아니고. 위에 올려 의견을. 우남철님. 광고를 합시다 이렇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셨는데 왜 또 광고 안 한다고 혼내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 지진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지진 전문 분석관께서 잘못된 정보다 이런 전혀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문가야 지진에. 대한민국에 몇 없는 지진 전문가야. 일본에 있을 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당해본 자만이 아는. 그럼 여기 지진 전문 분석관 우남철 씨보다 내가 더 많이 당했어 지진을. 이분은 지진 많이 안 당했겠죠. 그러니까. 기상청이 포항에 없었으면 이번에도 안 당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카우트 당할 기세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방법 1 안전 디딤돌 앱을 활용하시고 재해 속보 활용하시고 트위터에서는 기상청 지진 정보 팔로잉 해달라라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우남철. 네, 왜? 광고 달라고 지금. 광고 달라고. 로비하는 거예요? 제 책 받고 위에다 올리세요. 광고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남철님 저희 방송 들으시고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텐데 정치알바 이제 끝나는데 메일 주소는 이거 계속 쓰나요? 네, 씁니다. 뭔가 좀 불길한데. 괜찮아. EJ 끝나도 여기 EJ 안 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저희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64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26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부터 만나볼게요. 보스벤 아이스크림 크림, 시각장애인 안마, 불광역 7번 출구 이조은 안마원, 네이버의 이조은 안마원, 상패 트로피 전문업체, 검색창에 상패사유,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일산 수제빵 수제 디저트 커피 볶는 카페 일산 맛집, 네이버의 카페 울프스, 여성 의류 쇼핑몰 오르다, 네이버의 오르다 8484, 박아나 한 벌 주고 싶어요. 아산 둔포 황소야,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전환 대행 절세 효과 만점 굿바이텍스 010-2296-9626, 김영호,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봉봉치킨 경북대 북문점, 경북대 북문 봉봉치킨. 가보겠습니다. 네. 블로그 마켓 드모에,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나를 설레게 하는 도시 속초 아바이 대리운전, 네이버에 속초 아바이 대리운전,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콧구멍이 말을 하네,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무릎이 편해지는 무릎 관절 보호대 무릎펜, 무릎펜, 대전 노건 간장게장, 아이 반찬 어른 반찬 하계동 아빠곰 반찬, 탕갈로마 리조트 직원,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잘 듣고 있어요. 오빠 이재율, 누나 조여정, 다스 누구 거, MB 구속, 해외여행은 꼭 투어이브, 감사이파는 투어이브 보내주셨고요. 페이팔까지 김유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최욱의 풋고추,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경부안동 휴대폰 멀티샵 카케이, 아산 둔포 황소야, 거제 해피데이, 성인님 고니자, 구서동 명물아구찜, 3번 5단지 놀이터 봄, 듣고이나 박은주, 아이짱 화보 죽여줘요,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마산 진미 갈비집 큰아들, 청둥오리 88, 개혁군주 광종, 차들이 운전, 하눌 돌봄 이웃 하놀, HUFSY94,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야, 613 피자 포항 북구점, 비규현은 하루 연샵. 감사합니다. 청적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71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에서 공식 후원 계좌로도 또 광고를 보내주셨는데 따로 또 이렇게 광고를 2번이나 보내주셨네요.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서 가격에 상관없이 보습 영양 크림으로는 국내 수위를 다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객 만족도 100% 유지 중이고요. 아이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모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저자극 보습 영양 크림입니다. 저도 요거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이거 마지막에 팩하고 마지막에 듬뿍듬뿍 발라서 요즘에 그 일하러 나갈 때 화장을 안 하고 가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서 계속 사람들이 화장하고 나왔냐 물어볼 정도로 진짜로 좋대요. 얼굴에 발라도 너무 좋대요.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겨울철엔 또 몸이 되게 잘 트거든요. 몸 등도 그렇고 뭐 허벅지 이런 데 다 잘 트는데 이거를 바르고 나선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철 되면 뱀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뱀? 정강이 막 이런데. 닭보단 낫지 않아? 닭살? 닭살은 근데 조금 다른 거고, 이게 막 트면 뱀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아이스크림 크림 바르고 나서 그런 게 정말 전혀 없어요. 진짜. 뱀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뭔지 알죠? 뱀살.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온몸에 바르면 좋으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더욱더 피부가 자주 건조해지니까 촉촉함을 원하실 때는 아이스크림 크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셔도 됩니다. 자,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을 하시거나 쿠팡 아니면 EJ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범교텔레콤에서도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범교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번개 이런 거 아니고요. 범교텔레콤입니다. 호랑이 범 그리고 교접할 때 교. 교미. 호랑이 교미. 범교텔레콤 사장님께 괜히 죄송하네요. 저 호랑이 띠입니다. 네, 범교텔레콤의 11월 이벤트.
11월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휴대폰 할인과는 별도로 11월, 12월 구매 고객 중에서 추첨을 해서 총 10분께 인공지능 누구 그리고 아이폰의 에어팟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오. 에어팟 되게 좋던데? 좋아요. 휴대폰하고 같이 인터넷 바꾸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오피스텔의 고시원, 원룸, 인터넷 교체 시에는 회선당 특별가에 또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변경 고민 중이신 분들 한번 범교 텔레콤으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콤 같은 보안 시스템이 월 55,000원에 지금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아이폰 6 특가 이벤트 마지막 달이라고 하니까요. 핸드폰 아이폰 6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11월까지 꼭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시사 토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당들 네.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아주 싸움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입당한 후에 잠잠해지는 듯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가 기생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친박계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참 기생충이 이래저래 고생이 많네요 요즘에. 네. 기생충끼리 싸움인데 그러니까. 서로 기생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생충이지 내가 기생충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선 친박계 초선 의원들이 홍준표를 향해서 사당하 어쩌고저쩌고 했지. 그러니까 또 홍준표가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이게 대표할 그릇은 안 돼요. 대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대표할 그러니까.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는 게 지금 대표하고 자빠져. 그래서 가소롭다. 이렇게 하더니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지금 기생충 발언까지 가소롭다.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이 사람도 약간 삐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다 토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카톡 털어봐요. 이런 사람들 카톡에 막 떡치니 뭐니 이런 거 다 나올 거야. 나옵니다, 네. 이 제일 심할 대박일 것 걸. 같아, 대박일 제일 것 심할 같아. 거 이 사람이 진짜. 아 진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러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어떻게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 친박 대 비박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박은 후보가 한 명이죠. 네. 김성태. 김성태로 이제 밀라고 홍준표하고 김무성이가 손잡은 거지.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잡은 상태고. 친박은 홍문종하고 또 누구지? 만명더 윤상현입니까?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주영이랑 뭐 이렇게 네. 나왔는데 친박 애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겠냐? 그게 관건이고요. 단일화 안 되면은 김성태가 쉽게 이길 거예요 아마. 필패죠 단일 안 하면 진짜. 그래 지금 친박은 구심점이 없어. 최대 개파를 이루고는 있지만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김성태도 이기 힘들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개파 싸움이잖아. 네. 개파 싸움이다 보니까 개파 색이 옅은 이주영을 뽑자. 아예 반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무성 의원의 발언권도 같이 세지는 거. 김무성 사람이니까. 예전에 그 홍준표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JTBC 적과의 동침이었나요? 그때 그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게임 같은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성태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달려들어서 껴안고 난리친 장면이 있어요. 누가 봐도 김무성계입니다. 그러게. 네. 그러니까 당장은 홍준표가 이 친박들 내치려고 그 김무성이랑 손잡고 김성태를 미는 거거든. 근데 그게 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이 당은 김무성당이 되고 홍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나가리 되고 그럼 대표에서도 나가리 의원직도 없어. 끝났지 뭐 이제 정치생활. 그 사이에 무슨 보궐 뜨면 다시 원내 지가 안 진입하려고. 나간다 그랬어. 아 그래요? 어. 그건 뭐 또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가!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복을 자주 해왔던 분이기 네, 때문에. 네. 예.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봤을 땐 빵이 날 수도 있어. 아 진짜요? 그 복선이 있네요. 그 이번에 또 기자가 그 그럴 수 있지. 특활비 홍준표한테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야 기자가 질문하는 직업이야. 질문하는 사람한테 왜 카톡 물어보죠?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카톡 통화. 다음 카카오 협조해 주세요. 두세 개만 카톡방 단체방 뒤져보면 이 사람 끝날 텐데.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까지 왜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자신의 개파 한 명 없었나 탁 증명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이따구로 정치를 하니까 그렇지. 지 마음대로 살고 옆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욕하고 이러는데 누가 지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홍준표와 김무성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무성이 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이번 선거까지는 홍준표가 지 마음대로 할 거예요. 지금 저 부산시장 서병수
홍준표가 난리났다. 서병수 공천 안 준다 그랬지. 네. 네. 현 시장인데도 안 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김무성이가 또, 서병수하고 만났죠. 만나서 경선할 수 있다. 걔 쿼투설 하지 마. 홍준표가 안 준다면 안 주는 거야. 김무성이 어쩔 건데, 고난은 홍준표가 다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홍준표가 지 마음대로 도져놓고. 그리고 선거 지잖아? 당연히 지지. 그럼 나가야지. 아, 홍준표가. 그러면 이제 김무성이가 땅굴 잡는 거지 뭐. 그런 수순으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김무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좀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 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니까 어차피 조용히 있어야 돼. 지금 활개를 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홍준표가 저 선거 앞두고 막 지 혼자 또 공천 쇼하고 이양구 공천한 것처럼 막 지 맘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김무성한테 달려가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김무성이가 또 뭐 홍준표랑 대거리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다만 힘이 없어요. 실권이 뭐 있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티격태격해도 결국은 홍준표의 힘은 제압 못한다. 선거 때까지는. 지선까지는. 네. 그렇죠. 그 후로는 뭔가 김무성계가 좀 부활을 할 수 있다 네. 이건가요? 근데 뭐 부산시장은 누가 나와도 안 돼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요? 매력적인 카드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안데이 누가 안데이. 될까요? 안데이도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 홍준표가 지금 안데이 밀라 그런다는 얘기가 안데이 있어요. 박민석 이렇게 얘기하던데. 박민석은 안 되고. 박민석은 어려울 것 같고. 전 안데이도 부산 민심상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결국. 근데 지금 그리고 통 큰 사람 좋아하고 부산 사람들. 당장 내일 선거면은 당연히 이기겠지만 민주당이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6개월 이상 그렇죠. 몇달 남았으니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부산은 3, 4, 5, 3개월 되게 별일 그래서,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부산 경남 이거 여기 뺏기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상처뿐인 영광밖에 안 돼. 그래서 부산 경남.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부산 경남. 네. 부산은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네. 이런 찬스는 없죠 아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이 굉장히 또 쓸쓸하고 추울 것 같은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최경환이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봐서 뻗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에다 SOS 쳤죠. 네. 그러니까 당 보고 살려달라는 거, 방탄국회 열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 방탄국회. 그런 밖에 없어요.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어. 이런 거고. 그리고 홍준표도 또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 특활비 관련하고 검찰 소환 나오면은 가지 말라고. 그렇죠. 지부터 이제 안 가게 생겼지. 그러니까 뭔가 좀 막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면서 다 걸려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특검 내나 어쩌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핑계를 여기다 대는 거지. 아니 우리가 특검법 발의했으니까 특검에서 이거 수사하라고. 왜 검찰이 말이야 지금 정치 검찰이 이렇게 하냐. 이런 핑계를 대려고 지금 다 쇼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어. 지금 최경환 같은 경우에는 준 놈이 줬다 그랬는데 왜? 그러니까. 준 놈이 줬다 그랬는데 이거 뭐 할복 그냥-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친박 간별사라고 불렸던 김재현 의원이 어젯밤에 15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이게? 국정원 특활비 똑같이 또 받아가 선거 자금에 썼다. 예, 진박 간별하려고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 돈을 청와대에서 못 줘. 청와대도 특활비가 있어요. 대통령 특활비가 있거든. 사실은 그걸로 쓰면 되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간별했다 그러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정치 개입되거든. 네. 중립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표시 안 나는 국정원한테 특활비로. 돈 줘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처음에 여론조사 시킨 거는 이 김재원이 아니야. 그 전 정무수석 현기환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김재원이가 돈이 직접 전달됐던 정무수석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받고 이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이 당은 정말 내후외환이네요. 이 당은 진짜 느끼지만 국정원을 진짜 거의 사기업 흥신소처럼 이용했던 거. 돈도 그러니까요. 뽑아가고 지금 디터는 데도 쓰고. 참.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 특활비가 친박 거의 겨냥하고 박근혜 겨냥한 거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이명박 정권의 특활비도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아직 멀었어 지금 자유한국당 박살날 새끼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는 즐기면서
아, 팝콘각 이런 근데 느낌입니까? 이때 이제 류여해 같은 경우에는 최경환 의원한테 떳떳하게 조사를 좀 받아라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나는 그 언론에서 유여해를 왜 자꾸 인터뷰를 해주고 하는지 모르겠어. 혼자 페이스북 하게 냅둬. 재밌잖아요. 뭐지? 그래, 유여해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평화방송하고 지금 라디오 인터뷰 해갖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네네네. 싫어. 언론에 불러주고 하면 안 돼. 시사 안 들으면서 부른다 그래서 내가 꺼져 그랬어. 어디다가 불러? 씨, 짜증나게. 안 된다고 그랬어. 서울시장 임종석 나오면 나도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고 발언을 또 하셔가지고 다 해라 다. 대통령 답 나가줘요. 아니 근데 그 많은 활동 부탁드려요. 어쨌든 뭐 이분도 여기저기 열심히 인터뷰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지켜볼 당이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집안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유식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기생충, 국민의당은 이유식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늘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 국민들은 시끄러운 거 싫어합니다. 아,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 지지율 떨어져요.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래갖고 지지율 떨어진 거야. 시끄러워가지고 맨날 첫날 싸우고. 당내 갈등, 당내 내용 이런 것만 기사만 나오니까. 그놈의 집구석 진짜 확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릴라 진짜. 진짜. 그랬단 말이죠. 아 근데 이제는 너무 즐겁네. 남의 집구석 저렇게 뒤집고 아니, 근데 왜 싸우니까. 이렇게 유치해요, 표현들이 다. 자기들 딴에는 세게 날린 거예요. 메타포.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한 거지. 젖먹이 정치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박지원이 그러니까 박지원이 먼저 안철수한테 이유식 가져와야겠다라고 약 올렸는데 그 박주원 최고가 진짜로 이유식 가져와서 뭐라고 이유식 사왔다고. 유기농이라고 뭐 이런 개드립을 날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뭐 아이가 이유식 안 먹는다고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당 대표한테 아이로 비유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아예 안 받았어야지. 개콘인가요, 개콘?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 나간다고 40대 기수로 내었었잖아요. 그때 구상유치였죠. 그때 구상유치란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어. 네. 입에서 젖비린내 난다고. 그때가 1970년대. 네. 지금 그걸 똑같이 하잖아. 어? 근데 대상이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네요. 진짜 사온 건 뭐야. 근데 일단은 뭐 안철수 대표가 의원총회는 당의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의견이 나왔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의 의사결정기구지. 당연히 의원총회가 당의 의사결정기구지. 라고 했을 건데 지 마음대로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뭐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전당대회는 당의 의사결정구가 아닙니다. 또 이랬을걸? 당원의 뜻이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왔으면 또 당원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지.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개소리 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최고 기구는 볼이 될 겁니다, 그냥. 이건 뭐 아전 인수식 발언이기 때문에 뭐 시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유식 많이 드시고요. 자,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일단 자유한국당하고도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결국에는 3당 합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우택이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결국은 국민의당까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또 안철수 쪽에서 아니라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랑은 안 합친다고. 거대 여당과는 진짜 손잡을 수 없다. 거대 야당과. 그런데 박지원 쪽에서는 그걸 의심하는 거지. 결국은 이게 단계 아니야 단계. 예? 유승민하고 합쳐갔다가 나중에 자유한국당. 또 유승민도 그 생각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뭐 남경필 같은 데도 슥슥 군불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안철수의 목적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가 대통령 하는 마지막 카드는 이제 그밖에 없어요. 저당 잡아먹어가지고 지가 대표하는 거. 빅픽처에서 자기가 본 후보 후보 되는 거. 지금 작은 정당에서 후보가 됐을 때 얼마나 불리한지 알았기 때문에 예, 아마 더 큰 세력을 가지려는 빅픽처를 그려보겠지만 안 되겠죠. 아유, 참. 그렇죠. 근데 뭐 또 안철수 대표, 안철수하고는 공통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그러니까 유승민도 지금 뭐 11명밖에 없잖아. 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당이 통합되고 싶지는 그러니까 흡수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아, 그럼. 흡수되면 후보가 안 되는데. 그때 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그때 들어갔지 남 들어갈 때. 당대당 통합에서 본인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 통합 못 하겠죠. 일단은 뭐 저울질 중인 것 같은데 네, 저울질입니다. 참 새해가 되면 대충 윤곽이 드러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1월까지는 뭔가 답을 내놔야죠. 1월까지 답을 안 내놓으면 그거는 그 정치 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해요, 통합은. 물건은 갑니다. 1월까지 뭘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뭐 합당하고 후보 자기들끼리 후보 내고 어쩌고 할 거 아니야. 네. 결국은 지금 지방선거 전에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이거 합당하려고 하는 건데 1월 때까지 못하고 2월로 넘어간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죠. 1월까지 안 되면은 합당은 없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야당 얘기를 좀 해봤고, 다른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우병우에 대해서 기습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병우와 최윤수의 휴대폰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 을 벌였는데 그 이유가 서로 말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검찰 간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친놈들이야, 전부 다. 저 어디까지 김모 검사. 네. 그러니까 뭐 정보 뭐 수사해야 한다는 거를 사전에 알려줬던 거죠. 그쵸. 흘려주거나 이렇게 말을 맞추라든지 여지를 주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한 명이 두 명이 갔을 때 한 명이 말을 뻑이 나야지 거짓말하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역시 검찰 내에 조력자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 사람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김모 검사는 그냥 뭐 안부 전화였다. 뭐 이러거든. 안부 전화를 왜 하필 그때? 그러니까 개소리하고 째빠졌네. 우리가 이거 흔히 일반적인 사람도 예를 들어 우병우나 이런 애들처럼 뭐 어디 조사받고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면 오해받을까봐 저 전화 연락 안 안 합니다. 하죠. 연락 안 하고 네. 오해받을까봐.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데 지가 대한민국 검사이면서 씨발 이 지금 혐의를 받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개소리도 좀 적당하게 하라 그래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지금 현직 검찰 간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우병우에게 조력을 했던 게 맞다면 아직도 이쪽에 우병우 라인이 살아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지 검찰 내부의 인사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죠. 아직 많아요 그 인간들. 이 사람 말고 많겠죠. 그 BBK 해갖고 면제부 준 이런 애들 다 살아남았어. 뭐 어디 갔어? 변호사에 다 검찰에 있는데 다 요직 깨차고 있고 다 그런데. 뭐 노무현 수사하던 검사들은 어디 갔는데 다 살아 있어요 아직. 그리고 이제 주말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우병우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치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몰아갔어요. 지금 뭔가 끝까지 몰렸다. 뭐 몰리는 것도 몰린 거고요. 지금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김관진이 풀어졌거든. 김관진이 풀어주고 김관진이를 풀어주니까 인간비리가 씨팔 똑같은 혐의 받았는데 우리 대장은 풀어주고 나는 잡아가도 님이 그럼 나도 풀어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한 번 무리수를 써서 인간비리까지 풀어줬어. 그랬는데 이쪽에 민주당 쪽에 전병헌이 있잖아. 네. 인간빈하고 김관진 풀어줬는데 전병헌을 구속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 전병헌까지 풀어줬어. 무리수를 이제 연달아 3개를 날렸거든. 근데 우병우가 탁 들어왔는데 우병우 풀어줘? 이거는 죽자고 덤벼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아마 법원에서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적폐 세력들이 네. 최종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무현 거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줄 아냐 이따위 소리 가면서 뭐 그때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따위 얘기 해가면서 뭐 이렇게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들이 무리수를 막 연달아 던지면서 막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유라 사건도 터졌잖아. 네. 그것도 존나게 이상해요. 냄새 엄청나. 자택 침입한 사람. 자택 침입. 미친놈이거든 그거. 그렇죠.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정유라가 우리 대본에 있나? 네, 있어요. 침입했는데 도주하려는 계획은 짜지 않았고. 그럼 그거부터 합시다. 네. 그거 하고 끝냅시다. 뭐 씨발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 할 거 있어? 전병헌 영장 기간. 했잖아 바로 방금 얘기했어. 됐잖아. 정유라 합시다. 정유라라고 가시죠. 정유라고 끝냅시다. 정유라와 박근혜 얘기를 좀 그럼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주말에 최순실의 딸이죠. 정유라의 집에 괴한이 습격을 해서 정유라의 마필 관리사가 칼에 찔렸습니다. 근데 범인은 뭐 금품을 노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범행 이유를 두고는 지금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하죠. 네. 일단 마필 관리사. 이 마필 관리사가 정유라가 외국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옆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정유라가 미성 빌딩, 지네 엄마 그 빌딩 거기 6, 7층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 마필 관리사 거기 같이 머무르고 있거든. 말이 없는데 마필 관리사가 필요하지. 근데 그러니까요. 말이 없잖아 지금. 정유라를 말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말인가? 어떤 의미인데? 나는 사실 말이 부럽거든. 말의 신체 일부 엄청 부러운 사람으로서. 어디가요? 엉덩이. 뭐 하여튼 말. 근데 일단은 뭐 카드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여튼 이 마필 관리사의 정체가 참 그렇고요. 어쨌든 자 그렇고 일단 카드빚 맨 처음에는 카드빚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정유라하고 금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카드빚이라고 말을 뒤집었어. 그러니까 진술이 자꾸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 정유라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유라 집 이렇게 검색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전 답소도 갑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1층으로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걸 알고 지하로. 그리고 여기는 마스터키가 없으면은 안 눌러줘요. 버튼이 호텔처럼. 우리 호텔 자주 가봤으니까 알잖아. 호텔은 카드 있어야죠. 그렇지. 그거야 그거. 카드 없으면 그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러지잖아. 그렇죠. 이 집이 그렇게 돼 있거든. 오. 근데 그 애는 그것까지 다 알고 파악하고 갔다는 얘기야. 그럼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래서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경비원을 위협했지. 권총으로. 네. 근데 그 모형 권총이었다. 장난감 총이었지. 베레타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그 경비원이 문방구에 싸워가지고 눈치채갖고 뭐야 이 새끼. 어디 비비탄 따위가 씨. 그러니까 다시 칼을 쓱 꺼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위협해가지고 6층까지 올라간 뒤에 그런 다음에 경비원을 포박하고 정유라 나와. 네. 뭐 맞아요. 그랬다는 소리를 막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단 거야. 그리고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보모 있잖아 보모. 네. 보모가 나오니까 보모한테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인적사항을 적고 어딘가로 전화해서 알려줬다는 거거든. 돈 훔치러 가서 왜 그 지랄을 하나. 미친 새끼 아니야. 네. 돈보다 여유 있네요. 개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건가? 이상하잖아. 네. 그리고 막 우당탕탕하고 막 정유라 나와 이러니까는 마필 관리사가 옆에서 하다가 칼에 찔리고 갔단 말이야. 근데 뭐 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나 진짜 즉사할 뻔했다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유라가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제 경찰 불러갖고 체포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돈이 필요했으면은 도둑질을 할 것 같으면 야밤에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금품을 건드려야겠죠. 아니 그리고 CCTV 찍힐 거 뻔히 아는데 뭐 하나도 안 가리고 그냥 들어갔어? 그것도 웃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도주 계획도 따로 세우지 없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이거 정유라 집이잖아. 네. 네. 정유라 집에 도둑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온 사방 팔방 이목이 여기 다 집중됩니다. 그렇죠. 바로 알려주죠. 그럼 바로 잡혀 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근데 왜 이랬을까? 그 일단 부모한테 사인입니까? 신분증을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사인입니까? 신분증을 빼앗아서 어디에 전화를 했는지를 보면은 일단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정유라 집에 있는 돈은 냄새가 나는 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라가 신고를 안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네. 정말 깊게 들어갔네요. 검은 돈이라 신고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에요. 근데 요렇게 그냥 가서 정유라가 이 마필 관리사를 굉장히 아낀단 말이야. 네. 아끼는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 그래서 정유라가 그 언론의 집중 취재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엄청 짜증냈지. 정유라가 기자들한테 굉장히 고분고분했다고. 잘 해주지. 인터뷰 얼마나 잘해줬는데 얘는 언론 프레이가 뭔지 아는 애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유라가 기자들한테 화내는 거 봤어요? 이번엔 엄청 화냈다고. 이게 뭐야?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정유라의 증언이 이 최순실, 박근혜, 특히 이재용까지 네. 이 재판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유라 증언이 없었으면 이재용이나 최순실, 박근혜 또 삼성 관계 요거 안 밝힐 수도 있었거든. 아주 중요한 증언인데 앞으로 얘가 쫄아가지고 증언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유라가 그러니까 창석이 말대로 신호일 수도 있는 거지. 자꾸 씨팔 떠들어라. 이번에는 마필 관리사지만 다음엔 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필 관리사도 거의 직사 직전이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적인. 진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를 바로 눈앞에서 보여준 사인일 수도 있다. 아이 그럼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전과가 없어. 초범. 응? 초범인데 그 아무 전과가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남을 찌르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 공공의적 영화 같은데 보면 애기야 너 칼 그렇게 찌르면 너 손목 그래.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즉사할 정도로 칼을 찔렀다라는 거는 어쩌면 원래 칼을 잘 썼던 맞아요. 사람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음모론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이건 사인이라고. 사실 누군가한테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얘 가능성을 많이 진술도 좀 열어둬야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장시호가 이재용 재판에 가가지고 참석 안 했잖아. 네. 안 한 불출석 사유서 쓰면서 그거 정유라 사건 다음에 한 거예요. 장시호도 어머 씨발 나도 좆될 수 있겠네. 맞아요. 나도 신변의 위협을 뭐 느낀다. 이렇게 되잖아. 어? 그러네요. 그러면은 최순실 씨는 이제 딸이 습격을 그러면 받았다는 이 자객은 사실에서 어디 발 자객인 건가요? 근데 이건 좀 어설프긴 좀 어설퍼요. 네. 그래서 태극기 부대발? 여러 좀 찾지 않았을까. 일부러- 너무 프로를 고용하면 들통하니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약간 연변 쪽에서. 연변 쪽이었으면 오히려 또 깔끔하게 갔을 수. 범죄도시 이런 데 보면. 지금 연변 좀 무시하는 발언 합니까 지금? 혐오 발언이요. 그거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니네 누군지 범죄도시고요. 아니? 길거리 가다가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일단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재판에서 자기 사형 빨리 시켜달라고 답답하다고 막 이런 안 격한 되죠. 행동을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무기징역이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한 번에 고통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최순실 한번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저렇게 획 돌 때가 있잖아요. 저번에 연병 안에 이 발언이 나왔을 때도 민주주의 재판이 아닙니다. 그거 그때. 맞아. 한 번 출연했잖아. 네. 한 번씩 이렇게 해. 약간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한 번씩 그렇게 해. 내가 지도 참 인생 돌아보면 답답하지. 근데 그쵸. 멍청한 년 하나 데리고 와갖고 내가 완전 뒤에서 엄청 휘둘렀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시사 됐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가 됐는데 어제하고 오늘 연달아서 지금 재판 출석을 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걸석 재판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늘 말하지만 이 박근혜 변호인단은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 박근혜한테 도움되는 게 1g도 없거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하면. 그러니까는 뭐 스스로 일단 방어권을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방법이 없어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자기 변호도 못하고 성량 엄청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안 만난다 그러잖아. 저렇게 혼자서 지금 진짜 걱정되네 진짜. 사람이 사람을 될 대로 만나야지. 되란가? 그럼 뭐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변호인단이 네. 자기 고용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자꾸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든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아유. 참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치 시사 토크도 얘기 나눠봤고요. 광고. 우병훈 진짜 그러면 곧 들어가는 겁니까? 네. 네, 저희 그래서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8세의 가정주부입니다. 청정구역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는 이유는 친정아버지와 제 신랑 간의 문제 때문입니다. 신랑은 저랑 1년 반 연애 끝에 28에 결혼했고요. 10년 전에 결혼하셨네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와상 상태였고 그 수발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했습니다.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남들이 말하는 모자란 사람이라서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제가 만약에 결혼하면 32살 넘어서 할 거라고 신랑에게 연애하는 동안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결혼하면 너와 대리 사이로 들어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신랑은 저와 결혼하자 계속 얘기했고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저희는 급히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유산으로 인해서 저와 시댁은 결혼을 서두르지 말자고 했지만 신랑이 중간에서 말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결혼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제가 부모님과 살던 집을 새로 짓고 신혼살림도 같이 하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친정이랑 같이 살게 됐단 말이죠. 저희 아빠는 사회성이 아주 결여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치매와 파킨슨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3등급으로 받아서 가족 케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신랑과 저를 땅과 집을 팔고 도망갈 거라고 저희 아버지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집에서 통화만 하고 있어도 왜 이걸 팔아? 라고 화를 벌컥벌컥 낼 때도 있고요. 처음엔 이렇게 하는 게 무척 힘들고 괴로웠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도 내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신랑과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속궁합도 좋고 말도 잘 통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아이들 크는 동안 TV를 없앴다가 얼마 전에 TV를 거실에 다시 놓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 자리에 TV가 있었지만 아빠는 TV를 켜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튼 TV가 들어오자 아빠는 8시 25분에 시작하는 1일 연속극을 시작으로 9시 뉴스를 꼭 봤습니다. 주말에는 언젠가 주말에 애들과 넷이서 9시쯤에 뭔가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와서 KBS를 틀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이때 주말엔 저희가 원하는 것 좀 볼게요. 애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빠가 시팔놈이 뉴스 본다는데 왜 안 틀어? 너 나가 너네 집 가. 라고 쿠션을 신랑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신랑도 화가 나서 소리도 지르고 잠깐 동안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예전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더 날뛰어서 아빠랑 저랑 몸싸움도 했습니다. 제가 아빠를 설명한 데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빠를 정말 싫어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집이 정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빠가 연속극 볼 시간이 되면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눈에 아빠가 보이는 것도 싫고 너무 발소리만 들어도 제 옆에 가까이만 와도 싫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신랑도 잘한 게 없어 보입니다. 속된 말로 신랑이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벌이로 먹고 사는데 고마운 거 모르고 저렇게 날뛰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빠가 정상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은 치매로 인해서 더 그렇고 신랑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집에서 큰 소리 날 일은 없어 보이는데 어쩔 땐 신랑이 결혼할 적에 이미 약속한 상황이고 또 저는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고집 부려서 결혼하게 됐고 사전에 같이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또 그러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게 저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부모 없이 저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넷이서 살고 싶습니다. 신랑은 우선 TV를 하나 더 사서 아빠 방에 놔주자고 합니다. 이러면은 TV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겠죠. 아빠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고 여러 방안을 알아봤지만 요양원에서도 할아버지의 자리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입소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갈지도 막막하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죄책감이 정말 심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근데 사실 신랑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해를 해주신 건데. 아니 신랑이 이 정도면 처음 뭐 할 거 다 했구만 신랑한테 불만을 나타내. 결혼하고 10년 됐잖아. 네. 계속 엄마가 아팠다면서. 네. 같이 살면서 신랑도 계속 엄마까지 장모까지 케어했네. 그렇죠. 그 장인 아프고 장인이 손찌검까지 했다는데 장석이 중요한 건 다 빼고 읽어가지고 손찌검까지 했다는데 그것도 참고 했으면은 신랑이 뭐 10년 동안 뭐 처가살이 하면서 할 거 다 했구만 여기다 대고 더 양보를 요구하는 거는 어렵죠. 자기 부모도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도 사실 이렇게 하면 화나거든. 근데 이번은 좀 그런 거죠. 내가 분명히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네가 하자 그랬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소리 같아요 지금 하면. 신랑. 그러면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다들 야, 너 결혼하면 내가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다 그렇게 구라치고 다 하지 뭐. 그럼 그런 거 다 약속 다 지키나 사람들이 다 안 지키지? 뭐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편한테 왜 더 안 받아주냐 하기는 좀 어렵다고요. 남편은 지금 10년 동안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글 보내주신 분의 생각 자체가 일단 이거는 네가 알았으니까 감수를 해야지라고 쓰는 건 생각을 아닌 것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고마울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또 화가 날 때도 이런 거잖아. 근데 저는 아니라고. 남편은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연 준 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10년 살면서 시어머니 아파서 10년 병수발하고 시아버지 치매 걸려고 나한테 욕하고 손찌검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힘들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 남자 입장이든 여자 입장이든 진짜 사실 뭐 고마워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아버지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네. 이건 애들 둘이라면서 네. 애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 일어나면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싸우고 있고 그러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할아버지 맨날 소리치고 욕하고 때리고 아빠를 때리고 이러면 나중에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어져요. 네 맞아요. 어? 할아버지만 떠오르면 악몽이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뭔 죄책감을 가져. 그냥 요양원 전문적인 같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 왜냐면 다 불행해집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분 글 쓴 거 보면 신랑이 가끔 원망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 4명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랑을 절대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양원을 보낼 때 가끔씩 기사가 되게 자극적으로 이게 현대판 고려장애인이 아이씨 뭐야. 그런 표현을 좋은데 쓰니까 보내면 좋은데. 그런 표현을 쓰니까 아마 본인이 그런 걸 보내는 거에 대한 지금 마음의 죄책감, 심적 죄책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동안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서 가는 거지 이렇게 막연히 무책임하게 떠나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네. 일단은 행복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 책임제, 네. 치매 국가 책임제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대선 후보 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도 도움을 어떻게 좀 받을 수가 있나요? 도움 받을 수 있죠. 실제로 공약을 내걸었었고요. 이게 문재인 1번가라고 표현했었던 대선 네, 공약집에서 10만 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다른 집안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공약을 만들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요양원은 정부가 하는 요양원 2014년 11월에 문을 열었던 서울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곳이고 한 군데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47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근데 인구 대비 47군데면 정말 작은 거죠. 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인데 이거를 당장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12월부터 252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음 날짜가 11월 28일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 보건소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뭐 12월부터 설치한다고 해서 12월 1일부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인근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있는데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고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치매 치료할 때도 보험료도 10% 이상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뭐 200만 원 정도를 냈다면 77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네. 일단 치매 안심센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 병원도 있는데 현재 34개인데 이거를 거의 2배 이상 79개, 79개로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글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또 둘 다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김병에 효자 없는 거고요. 네. 또 어쨌든 지금 가정을 다른 가정을 꾸민 거잖아. 그러면 이 가정하고 행복하는 걸 최우선하시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렇게 딸이랑 사위랑 지지고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케어 받는 곳에서 네. 그 자기랑 비슷한 연령대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찾아가면 되지. 주말에 가. 애들 데리고 가서 만나고. 그게 훨씬 서로 그럼 비용의 문제가 되나? 비용의 문제가 있나?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남편만 외벌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 네. 사연에.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병원에 가면 이 여성이 또 직업을 구할 수도 있잖아. 지금은 아버지 간병하느라고 자기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7년째, 7, 8년째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계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또 일자리를 잡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치료비에 좀 보태 쓰고 하면 되지. 그렇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에서도 치매 책임 센터가 있고, 네. 치매 안심병원도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노인 그 등급이 3등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눠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1등급부터 6등급이 아닌 경증 환자도 분류를 해서 진료비나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예. 아버지도 그렇게 계속 가족이랑 신랑을 안 좋게 인식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병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은 신랑이랑 보는 것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치료센터에 가셔서 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전 더 낫지 않나.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1부부터 6급까지인데 3급이면 굉장히 중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낫지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런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국가에서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테니까 네. 그거하고 본인이 좀 일해서 하라고 하면 또 아까 뭐 입수할 데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세요. 이것도 발품 파는 거예요. 지방으로도 많이 좀 알아보고 하면 있습니다 다. 네. 일단은 일단은 뭐 그냥 보낼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신 것도 있지 그럴 않나 수도 있지.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 보내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자극적으로 보도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분도 좀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극적인 보도는 뭐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을 보내서 그런 그쵸. 거지. 네. 이 지금 병 걸린 만약에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국가가 안심병원 거가 될 수도 늘리면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고려장 하라고 만들어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치료의 목적이고 정말 그 각 가정마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일단 인근 보건소 먼저 전화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마포 보건소 전화해보니까 안내해줘요. 여긴 있다 없다 해주고 언제 생긴다라고 얘기해주고 없으면 없다. 잘 모르면 잘 모른다라고 해주니까 일단 살고 계신 곳에 가장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 전화하면 그 보건소 안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랑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하루빨리 좀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러게요. 치매가 되게 잔인한 병이라고 그럼, 하잖아요. 잔인하지. 가족을 잃게 만들고 잃게 만드는 것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드린 이런 정보들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절대 그 요양원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네? 그럴 필요 않으셨으면 없어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보험료 낮춘다고 했잖아요. 이게 4대 중증 질환과 똑같이 보험료를 낮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지 또 나중에 저희한테 좀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런. 그리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요양원을 보내는 거나 진료를 받으러 같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의 청정구역 저희 오동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수요일에 업로드가 되는 건가요? 오늘 업로드가 바로 되나요? 화요일에? 제가 아직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컴퓨터 야동 다운받아서 바이러스 걸려서 야동 나갔다 합니다. 다운받아. 바이러스 자꾸 걸렸어요. 일본 걸로 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영진 씨 나오는 것도 내가 편집을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네. 네. 하여튼 뭐 늦으면 내일 올라가고.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는 정상적으로. 예. 네, 여러분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저의 49금 색드립 들으러 여러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정구역 72회 방송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쾌하고 즐거운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안가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니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범교텔레콤에서도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범교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번개 이런 거 아니고요. 범교텔레콤입니다. 호랑이 그리고 교접할 때 교. 교미. 호랑이 교미. 범교텔레콤 사장님께 괜히 죄송하네요. 저 호랑이띠입니다. 네, 범교텔레콤의 11월 이벤트. 11월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휴대폰 할인과는 별도로 11월, 12월 구매 고객 중에서 추첨을 해서 총 10분께 인공지능 누구 그리고 아이폰의 에어팟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에어팟 되게 좋던데? 좋아요. 휴대폰하고 같이 인터넷 바꾸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오피스텔의 고시원, 원룸, 인터넷 교체 시에는 회선당 특별가에도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변경 고민 중이신 분들 한번 범교텔레콤으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콤 같은 보안 시스템이 월 55,000원에 지금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아이폰 6 특가 이벤트 마지막 달이라고 하니까요. 핸드폰 아이폰 6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11월까지 꼭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시사 토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당들 네.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아주 싸움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입당한 후에 잠잠해지는 듯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가 기생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친박계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참 기생충이 이래저래 고생이 많네요 요즘에. 네. 기생충끼리 싸움인데 그러니까. 서로 기생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생충인지 내가 기생충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선 친박계 초선 의원들이 홍준표를 향해서 사당하 어쩌고저쩌고 했지. 그러니까 또 홍준표가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이게 대표할 그릇은 안 돼요. 대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할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는 게 지금 대표하고 자빠져. 그래서 가소롭다. 이렇게 하더니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지금 기생충 발언까지. 가소롭다.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이 사람도 약간 삐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다 토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카톡 털어봐요. 이런 사람들 카톡에 막 떡치니 뭐니 이런 거 다 나올 거야. 나옵니다, 네. 이 제일 심할 걸. 대박일 제일 것 심할 같아. 거 이 사람이 진짜. 아 진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러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어떻게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 친박 대 비박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박은 후보가 한 명이죠. 네. 김성태. 김성태로 이제 밀라고 홍준표하고 김무성이가 손잡은 거지.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잡은 상태고.
친박은 홍문종하고 또 누구지? 만명도 윤상현입니까?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주영이랑 뭐 이렇게 네. 나왔는데 친박 애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겠냐? 그게 관건이고요. 단일화 안 되면은 김성태가 쉽게 이길 거예요 아마. 필패죠, 단일 안 하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친박은 구심점이 없어. 최대 개파를 이루고는 있지만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김성태도 이기 힘들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개파 싸움이잖아. 네. 개파 싸움이다 보니까 개파색이 옅은 이주영을 뽑자. 아예 반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무성 의원의 발언권도 같이 세지는 거. 김무성 사람이니까. 예전에 그 홍준표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JTBC 적과의 동침이었나요? 그때 그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게임 같은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성태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달려들어서 껴안고 난리친 장면이 있어요. 누가 봐도 김무성계입니다. 그러게. 네. 그러니까 당장은 홍준표가 이 친박들 내치려고 그 김무성이랑 손잡고 김성태를 미는 거거든. 근데 그게 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이 당은 김무성 당이 되고 홍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나가리 되고 그럼 대표에서도 나가리 의원직도 없어. 끝났지 뭐 이제 정치생활. 그 사이에 무슨 보궐 뜨면 다시 원내 지가 안 진입하려고. 나간다 그랬어. 아, 그래요? 어. 그건 뭐 또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번복을 자주 해왔던 분이기 네,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봤을 땐 빵이 날 수도 있어. 아, 진짜요? 아, 그 복선이 있네요. 그 이번에 또 기자가 그 그럴 수 있지. 특활비 홍준표한테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야 기자가 질문하는 직업이야. 질문하는 사람한테 왜 카톡 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카톡 통화. 다음 카카오 협조해 주세요. 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2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틀 연속 청정구역 녹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일 보니까 좋네요. 데일리로 할래요? 데일리로 하고 출연료는 그대로. 어때? 정말 최악이다. 최악의 근무 조건이죠. 네. 뭐 좋습니다. 이동영 작가를 매일매일 보고. SBS만큼 줄게 그러면. 데일리로 하자. 아니 SBS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SBS만큼 줄 테니까 데일리로 하자. SBS에 2배 주면 생각해볼게요. 닥쳐.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정영진 씨하고 함께 녹음을 했고, 오늘은 시사 토크로 또 2부를 이렇게 꾸며보도록 할 텐데, 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지 못해서, 저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이 71회에서, 한승역 사연에서 떡 관련 얘기. 제가 또 공교롭게 오늘 오메기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작가님이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떡은 먹는 게 아니라 치는 거다. 정말 이런 화장품 광고처럼 쓰레기 같은 먹지 마세요. 네, 몸에 양보하세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몸에 양보한 떡에 대한 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지난 사연자분께서는 아직은 피드백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냥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안 물어봤을 것 같아. 못 물어봤을 것 같아.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야지. 그렇죠. 솔직히 못 물어보죠. 그러니까 헤어질 거면 물어볼 수 있어. 헤어질 거면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면 돼. 그거 아니, 뭐 했다 그거 물어보고 헤어지고 물어봤다가 남자가 사실 그거야 이러면 어떡해? 그럼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아니 근데 내가 너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인이 어떡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런 개쓰레기 새끼. 당장 꺼져. 아니 피드백이 없다는 건 안 물어봤다는 거지 뭐. 그렇죠. 방송은 들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작가님하고 그 오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만나기 전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황만 아니고. 왠지 그냥 그렇게 해서 정신 승리하고 계속 만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오창석 씨. 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과거 업소 출신이야. 너무 잔인한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원나잇을 했던 걸 알게 됐어. 현직 여자친구, 현직이 여친은 뭐.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여자친구가 네. 그러니까 업소였는지 알게 됐어.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서. 지금 출근합니까? 아니 뭐 끝냈지. 예전에 옛날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잠깐 다녔어. 어떻게 헤어집니까? 과거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착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저는 헤어질 것 같아요. 헐.
니도 왜 허리야? 아니 세상 개방적인 척은 혼자 다 해놓고 뭘 헤어져. 아니 또 이거랑 다른 사연이야 완전히. 너 옛날 남자친구 호빠 출신인데 가정이 힘들어서 호빠 출신이었어. 지금 절대 안 한대. 대신에 너한테 막 신기술 막 올 때마다 막 신기한 거 막 알려주고 그래. 아니 꼭 아니,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꼭 없어져라. 꼭 뭐 2차 가고 그렇게 생각하냐? 아닌데 아닌 없어도 있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니한테 그랬어. 나는 정말 그 집안 상황이 어려워서 잠깐 2차 절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술 옆에 따라주고 이런 것만 2차는 했다. 뭐예요? 오메기떡. 아 진짜? 그랬으면 어떻게? 아 1차는 그러면은 가라오케 같은 데서 그냥 같이 그래, 노는 거고. 그래. 잘 아시네요. 출근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오픈 개방적인 지금 엄청 쿨하게 사랑해도. 하더니, 씨. 난 잘 안 돼. 왜냐면 나는 그 과거는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은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라는 거야? 그동안 왜 2차 가고 그랬어요? 2차 안 갔어요. 난 3차, 4차 갔어요. 2차에서 멈출 수 없어요. 네, 알았어. 근데 나는 그래요. 형은 상관없어요? 난 상관없어. 지금 안 하면 되지 뭐. 내 옛날 일인데 뭐 어때? 아 진짜요? 저는 약간 과거를 몰랐으면 하는 성격이라.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에이 그 사랑하는 정도를 무슨 뭐 측정기로 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다시 뭐. 내 사랑이 너무 그런 불특정해.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어쨌든 뭐 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사연자께서는 잘 만나고 계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할 만나세요. 거고요. 만약에 방송 들으시면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텐데 정치알바 이제 끝나는데 메일 주소는 이거 계속 쓰나요? 네, 씁니다. 뭔가 좀 불길한데. 괜찮아. EJ 끝나도 여기 EJ 안 가요.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저희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64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26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부터 만나볼게요. 보스벤 아이스크림 크림, 시각장애인 안마, 불광역 7번 출구 이조은 안마원, 네이버의 이조은 안마원, 상패 트로피 전문업체, 검색창에 상패사유,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일산 수제빵 수제 디저트 커피 볶는 카페 일산 맛집, 네이버의 카페 울프스, 여성 의류 쇼핑몰 오르다, 네이버의 오르다 8484, 박아나 한 벌 주고 싶어요. 아산 둔포 황소야,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전환 대행 절세 효과 만점 굿바이텍스 010-2296-9626, 김영호,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봉봉치킨 경북대 북문점, 경북대 북문 봉봉치킨. 가보겠습니다. 네. 블로그 마켓 드모에,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나를 설레게 하는 도시 속초 아바이 대리운전, 네이버에 속초 아바이 대리운전,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콧구멍이 말을 하네,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무릎이 편해지는 무릎 관절 보호대 무릎펜, 무릎펜, 대전 노건 간장게장, 아이 반찬 어른 반찬 하계동 아빠곰 반찬, 탕알로마 리조트 직원,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잘 듣고 있어요. 오빠 이재율, 누나 조여정, 다스 누구 거, MB 구속, 해외여행은 꼭 투어이브, 괌사이파는 투어이브 보내주셨고요. 페이팔까지 김유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최욱의 풋고추,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경부안동 휴대폰 멀티샵 카케이, 아산 둔포 황소야, 거제 해피데이, 성인님 고니자, 구서동 명물아구찜, 3번 5단지 놀이터 봄, 듣고이나 박은주, 아이짱 화보 죽여줘요,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마산 진미 갈비집 큰아들, 청둥오리 88, 개혁군주 광종, 차들이 운전, 하눌 돌봄 이웃 하놀, HUFSY94,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야, 613 피자 포항 북구점, 피규어는 하루의 안샵. 감사합니다. 청적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71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에서 공식 후원 계좌로도 또 광고를 보내주셨는데 따로 또 이렇게 광고를 2번이나 보내주셨네요.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서 가격에 상관없이 보습 영양 크림으로는 국내 수위를 다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객 만족도 100% 유지 중이고요. 아이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모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저자극 보습 영양 크림입니다. 저도 요거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이거 마지막에 팩하고 마지막에 듬뿍듬뿍 발라서 요즘에 그 일하러 나갈 때 화장을 안 하고 가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서 계속 사람들이 화장하고 나왔냐 물어볼 정도로 진짜요? 진짜로 좋대요. 얼굴에 발라도 너무 좋대요.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겨울철에는 또 몸이 되게 잘 트거든요. 뭐 등도 그렇고 뭐 허벅지 이런 데 다 잘 트는데 이거를 바르고 나선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철 되면 뱀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뱀? 정강이 막 이런데. 닭보단 낫지 않아? 닭살? 닭살은 근데 조금 다른 거고, 이게 막 뱀살. 트면 뱀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아이스크림 크림 바르고 나서 그런 게 정말 전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뱀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뭔지 알죠? 뱀살.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온몸에 바르면 좋으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더욱더 피부가 자주 건조해지니까 촉촉함을 원하실 때는 아이스크림 크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셔도 됩니다. 자,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을 하시거나 쿠팡 아니면 EJ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공개됐을 때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앞에서는 친구들끼리 욕하고 나 앞에서는 욕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편한 정도가 다른 거지. 이번에 송영무 국방장관 또 말 실수했거든? 미니스커트 짧을수록 좋다. 뭐 개회사와 축사는 뭐. 축사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뭐 그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미친놈이지 공식적 석상 그런 말. 도라이 같은 말. 근데 남자들끼리 그렇게 한다고 지들끼리 술 처먹고 할 때는 그거 누가 뭐라 그래? 딱 깔깔 웃으면서. 하긴 또 그래야지. 너무 그런 거 못하는 남자들은 재미가 없어. 그래 뭐.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그러니까. 자리에서 해서 정말 잘못된 건데. 그 공과 사를 구분해갖고 하는 건 이게 뭐 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인 나 모를 때 자기들끼리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다 재단하면 너 그럴 줄 몰랐네 하면 뭐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이사라님 그렇다네요. 제가 너무 소심한가요라고 했는데 사실 내 남자친구는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길 원하는 게 우리 또 여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이길 바래요. 서로 그냥 지켜주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이 작가님처럼 쿨하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연애는 늘 예측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 아나운서님이 처음에 헤어져라라고 했던 의견도 꼭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우리같이 세심한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 여자들이 많을 테니까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네요. 내 앞에서는 그러지 말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뒤가 똑같길 원한다기보다 걸리지 말자 정도로 걸리는 게 잘못이다. 이 정도로 하고 뭐 어쨌든 그 카톡 들킨 친구는 그래도 행복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네. 잘 많이 피고 잘 피우는 새끼들이 안 걸려. 그렇죠. 어쩌다가 하는 것들이 걸리거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뭐든 바람이든 뭐 카톡이든 걸리지 그래 맙시다. 카톡이든 뭐 걸리지 말라고. 그 카톡도 안 걸려서 삭제했어봐. 이런 문제가 뭐가 있어? 아니 그리고 나는 일단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는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보는 왜 게 남의 문제인 거를 것 같아요. 봐. 지금 뭐 다 행복하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기 있는 카톡의 화자가 그 사람이랑 동일시 된다고 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냥 그날에 그냥 느낌대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뭐 남자친구 있을 때 싸우고 나서 친구들 단톡방에 나 진짜 이 새끼랑 헤어질 거라고 막 그래. 헤어질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의견. 네.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네요. 좋은 의견입니다. 지진 전문 분석관. 지진 전문 분석관 우남철 씨. 포항 지진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고 싶은 게 있어서 메일 썼다고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었는데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자기 스스로 차단해 놓으신 분들은 설정을 바꾸면 되지만 남태우 씨 같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차단해놓고 자꾸 자기한테 안 온다고 왜 차단한 국가가 거야, 날 그거를? 버렸다고. 설정에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어울린다. 3G 폰이나 초기 LTE 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1번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한다. 안전디딤돌. 2번 라인 메신저의 재해 속보를 활용한다. 3번 트위터에서 기상청 지진 정보 팔로잉하고 알림 켜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좀 널리 알려달라고.
좋은 정보네요. 좋은 그러게요. 정보인데 기상청에서 청정구에게 이런 걸 해서 광고를 해요. 정말 기상청 돈 없어? 정말 사장님 광고를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딱 됐잖아. 이건 분석관입니다. 예산 집행관이 아니고. 위에 올려 의견을. 우남철님 광고를 합시다 이렇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셨는데 왜 또 광고 안 한다고 혼내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 지진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지진 전문 분석관께서 잘못된 정보다 이런 전혀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문가야 지진에. 대한민국에 몇 없는 지진 전문가야. 일본에 있을 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당해본 자만이 아는. 그럼 여기 지진 전문 분석관 우남철 씨보다 내가 더 많이 당했어 지진을. 이분은 지진 많이 안 당했겠죠. 그러니까. 기상청이 포항에 없었으면 이번에도 안 당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카웃 당할 기세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방법 1 안전 디딤돌 앱을 활용하시고 재해 속보 활용하시고 트위터에서는 기상청 지진 정보 팔로잉 해달라라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우남철. 네, 왜? 광고 달라고 지금. 광고 달라고. 로비하는 거예요? 제 책 받고 위에다 올리세요. 광고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남철님, 저희 방송 들으시고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저희한테 메일로라도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시기 좀 그러면 메일로라도 후기를 보내주시기 아니지 바랍니다. 후기가 안 물어봤으면 후기가 없지. 왜 못 물어봤다고라도. 못 물어봤어요. 물어봤다. 그냥 그냥 만날 잘 거예요.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뭐, 그래서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비서 증언하는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댓글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는 의견 뭐 그런 거더만 국회의원들 뭐 다른 거는 다 통과 안 시켜주고 지들만 올렸다고 뭐 이런 거더만. 근데 그게 국회의원 월급을 올린 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의 월급을 올린 거라. 그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다른 법안은 되게 느리고 지지부진하게 해도 자기네들 식구는 잘 챙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도 우리 국민입니다. 네. 직업이란 정치인의 보좌관과 비서라는 직업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너네끼리는 잘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다른 데 지지부진하게 한 이유는 서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정책이 다르면 반대하고 찬성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똑같은 거지. 맨날 현대차 노조만 월급 올리고 나쁜 새끼들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지 뭐.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좌관 잘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올려주신 거를 좀 몇 개 살펴볼게요. 꽃등심 사조님께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박지희 아나운서는 반성하세요. 왜? 수다맨들 듣다가 빡쳐서 난생 처음 팟빵에 댓글 달러 왔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팟캐스트 여신 박누리 아나운서라는 글을 올려서 인기글에 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가 팬이었죠. 네. 이청정구역은 선명야를 표방한 팟캐스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김정원 아나에게 밀립니까? 이건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 아닙니까? 지난주인가 김정원 아나의 자지 발언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섹스 발언을 들으니 애청자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야동처럼 밀려와 참을 수 없더군요. 그냥 이대로 밀리고 만 겁니까? 초심 잃지 말아주세요. 저를 팬으로서 남게 해주세요. 환승은 싫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게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정원이가 되게 세게 요즘에 수다맨들에서 얘기해요. 아, 진짜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막 수다면에서 하나? 합니다. 네. 그리고 길게 하지도 않아요. 포인트로 단어로 가요. 사실 김정원이 하는 것 박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편집한 것만 그대로 올려도 난리 납니다. 저요? 근데 내가 차마 앞으로 방송생활 못하니까. 박누리 앞에 인생도 있고 해서 내가 진짜 그쵸. 다 편집해 주는 거지 진짜. 거의 그거 2차 나가는 올리면 급의 발언들이 많아가지고. 난리 납니다 난리나. 예. 네, 그래서 우리 꽃등심 사조님께서는 화가 나서 댓글을 달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직접 좀 와보시면은 환승할 일은 절대 없지 않을까. 예. 네, 저희 녹음하는데 직접 오셔서 저의 편집 안 된. 29금 발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건 29도 아니야. 그럼요. 49쯤. 그건 정말 예, 야설에 목욕탕에서 50세 이상 아줌마들이 나누는 얘기야. 야설에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목욕탕에서 아줌마들이 나는. 아유, 깜짝 놀라요. 참, 다음 의견 만나볼게요. 이사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청정구역 첫 방송부터 재밌게 듣고 있는 박 아나운서와 동갑인 여자입니다. 반가워요. 이번에 환승역 그 여자 사연으로 이 작가님, 오창석님과 얘기하면서 남자들 의견에 뭔가 찝찝하지만 동의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작가님과 오창석님은 제 기준에서 너무 쿨해요. 추울 정도로. 저 같아도 그런 문자 보면 가볍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 자상한 남친이 떡친다 이런 내용으로 카톡하면 왠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욕도 한마디 안 하던 남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카톡 주고받은 착각하시는데요. 남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카톡 하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욕? 욕은 기본이야. 그러니까 네. 남자들끼리 만나면 진짜 별의별 얘기 다 한다니까. 왜? 그 대학생들 자기들끼리 남자 그 단체 카톡방에서 성희롱 얘기 하다가 그걸 풀려가지고 막 엄청 예전에 욕도 맞아요. 고대생 많잖아요. 고대에서, 다들 그렇게 놀아, 그렇게 지들끼리. 모든 남자가 다 그럴까? 모든 남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 대부분 남자 그렇게 놀아요. 근데 당연히 자기 여친 앞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여줘. 누가 그런 모습 보여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지. 너도 막 여자친구끼리도 진짜 엄청난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솔직히 그렇죠. 하지. 야, 그래. 전 이번 남자친구 거기서 도부 냄새나 뭐 이런 거. 집에 그런 말은 안 어쨌든 그거 하잖아, 솔직히. 엄청 하잖아. 뭘 안 해. 그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남친이 다 한다고 생각해봐. 기가 막히지? 단체방에 그런 있는 거랑 거 똑같은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뭘 그래. 우리 뭐 욕 같은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이렇게 차라리 지켜주는 욕을 해. 거지, 뭘. 그렇게 욕할 거면.